겨울철에 보이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강아지가 다칠 수 있고 심하면 응급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토와 중독 증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산책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는 눈이 와서 그런지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죠. 아침에 나가는데 장갑이랑 기막이 없이는 절대 못 나가겠더라고요. 와, 엄청 추웠어요. 베리가 밖에서 대소변을 보는 걸 좋아해서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나가는데요. 겨울철에 자주 보이는 이것 때문에 항상 주변을 잘 보면서 산책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강아지 산책은 꼭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강아지와 겨울철 산책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보이는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강아지가 다칠 수 있고 심하면 응급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길바닥 조심하기. 올겨울은 눈이 자주 온 것 같아요. 눈이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에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흔히 제설제라고 부르죠. 눈과 제설제가 섞이면서 어는 점이 낮아지고 눈이 녹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 생기는 사고를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설제, 강아지에게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염화칼슘의 특징이 주변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녹는 성질이 있는데 이게 강아지 발바닥에 닿으면 발에 수분을 빨아들여서 건조하게 만들고 발바닥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래서 맨손으로 절대 염화칼슘을 만지지 않죠. 요즘 눈이 많이 와서 그냥 맨 땅에 제설제가 뿌려져 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어서 맨발에 제설제가 닿을 일이 없지만 강아지들은 신발을 안 신잖아요. 그럼 눈과 섞인 제설제는 괜찮을까요? 제설제가 섞인 눈을 밟으면 강아지 발이 축축해지겠죠?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강아지가 발바닥이 축축하기 때문에 핥게 될 겁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제설제를 먹게 된다면 위장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심하면 구토와 중독 증세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산책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가끔 눈을 먹는 강아지들도 있던데 눈에 제설제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이 있으면 강아지 몸에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서 못 먹게 하셔야 하고요. 그럼 소금은 괜찮을까요? 염화칼슘이 자동차 부식 등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소금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소금만 쓰진 않고 다른 제설제와 섞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소금 또한 강아지의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닥에 제설제가 있더라도 실외 배변이라 산책을 꼭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제설제가 강아지 발에 안 닿게 하기 위해 강아지용 신발을 신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 보이는 바닥은 안고 지나가거나 공원이나 산 위주로 산책을 다니는 것 같아요. 보통 제설제가 뿌려져 있는 곳이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주변에 제설제가 제일 많거든요. 두 번째, 옷 입히기. 이번에 눈이 오고 나서 베리와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그날은 베리에게 옷을 입혀도 벌벌 떨고 몸에 열을 올리려고 엄청 뛰어서 얼른 진정시키고 들어갔었어요. 그 뒤로는 밖에 나갈 때 멈칫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털이 있어서 사람보다 추위에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아지들도 사람과 똑같이 추위를 느낍니다. 게다가 예외로 단모종은 사람보다 더 추위를 타는 강아지들도 많고요. 미국 터프츠 수의과 대학에서 발표한 반려견의 크기에 따른 겨울철 산책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소형견의 경우 약 영하 6도에서 중형견, 대형견은 약 영하 12도에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위를 타는 것은 강아지마다 아주 천차만별로 달라요. 강아지의 크기, 나이, 털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서 차이점이 보이지만 우선적으로 강아지의 체질에 따라 추위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리는 포메라니안의 피가 있어서 이종모를 가지고 있지만 영상 8도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몸을 벌벌 떨어요. 반대로 제 지인의 강아지는 말티즈인데 단일모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지만 영하 5도에서도 신난다고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이론상 지인의 말티즈보다 베리가 더 추위에 강해야 하는데 말이죠. 신기하죠? 이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도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듯이 강아지도 똑같을 뿐입니다.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강아지에게 옷을 입힐지 말지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소형견이 추위를 느끼는 온도가 4도라 4도의 날씨에 베리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나갔을 때 몸을 떠는지 확인하고 점점 늘려서 안 떠는 온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 온도를 기준 삼아서 옷을 입힐지 안 입힐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리는 8도 밑으로 내려가면 꼭 옷을 입혀요. 옷은 어떤 걸 입히는 게 좋을까요? 베리가 추위를 많이 타서 온라인으로 강아지 옷 종류별로 다 사보고 입혀봤기 때문에 강아지가 어떤 옷을 불편해하는지 어떤 옷이 입히기 편하고 쉬우면서 보온도 잘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 겨울철 옷 잘 고르는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겨울에 입히는 옷들이 올인원으로 많이 나오는데 올인원은 강아지가 불편해하고 입히기도 어렵습니다. 올인원 말고 패딩과 같이 지퍼나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는 아우터를 추천드리고요. 그냥 일반 단추는 아무리 잘 고정시켜도 잘 떨어지고 입히기도 힘들더라고요. 베리는 지퍼 패딩도 있고 똑딱이 패딩도 있는데 똑딱이 패딩이 지퍼 패딩보다 조금 더 얇아서 영상의 기온일 때는 똑딱이 패딩을 입히고 영하로 내려갈 때는 지퍼 패딩을 입혀요. 요즘 날씨처럼 옷을 입히기 좀 애매하다 하면 이 똑딱이 패딩처럼 얇은 패딩 하나와 티셔츠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하셔서 날씨가 좀 풀렸을 땐 티셔츠 하나 입혀서 산책 가고 눈이 와서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는 티셔츠 입히고 패딩까지 입히면 이중으로 보온도 되고 좋죠. 사람이 추울 때 두꺼운 패딩 하나만 입는 게 아니고 겹겹이 입어야 더 보온이 잘 되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이 아주 춥다면 겹겹이 입히는 게 좋습니다. 이 골지 폴라는 그냥 일반 티셔츠보다 두껍고 부드러워서 따뜻하게 입힐 수 있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저렴해 보이지 않아서 좀 추운 날씨다 싶으면 항상 입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모예드나 허스키같이 추운 날씨에 최적화된 견종들은 겨울철에 옷은 필요 없겠죠. 베리가 털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약간 부해 보이긴 하는데 말티즈나 푸들과 같은 친구들한테는 핏이 딱 맞아서 이쁠 것 같네요. 골지폴라 티셔츠랑 똑딱이 패딩 구매 링크는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세 번째, 짧게 자주 산책 가기. 강아지 산책이 매일매일이 필수라지만 눈바람, 비바람이 몰아치는 때는 산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폭풍이 와서 사람이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날씨라면 당연히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눈폭풍이 하루 종일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잠깐 잠잠해진 시간대라도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1분, 2분이라도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는 게 강아지들에게 훨씬 좋거든요. 실외 배변하는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베리는 실외 배변까지는 아니지만 바깥에서 대소변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날씨가 안 좋더라도 5분씩 잠깐 나가거든요. 날씨가 우중충할 때는 정말 우울해하다가 5분이라도 나갔다 오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발 닦아주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도시의 도로에는 제설제가 뿌려져 있거나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발을 닦아주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 강아지가 핥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전용 물티슈로 간단하게 닦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산책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물로 씻어서 말린다면 건조한 겨울철에 강아지 발바닥이 갈라질 수 있어요. 갈라질까봐 덜 말리면 그것도 그거대로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요. 저는 보통은 물티슈로 발 겉에만 살짝 닦는 식으로 하고 제설제가 남아있는 산책로를 다녔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닦는 편입니다. 강아지의 발바닥은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아주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발가락 뼈가 다칠 수 있어서 항상 조심해서 닦아주셔야 해요. 가끔 발이 건조하다 싶으면 보습제를 발라주는데 바닥에 찍힌 발바닥 자국 보면 너무 귀여워요. 다섯 번째, 강아지가 추울 때 보이는 증상 알기. 마지막은 강아지가 추울 때 하는 표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이 추울 때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요. 귀를 만졌을 때 차갑다든지 몸을 벌벌 떤다든지 따뜻한 곳으로 숨는다든지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강아지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거고 감기와 같이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이 추위를 탑니다. 오늘 영상에 강아지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강아지는 털이 있어서 추위를 안 탈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오늘 자주 사용한 것 같아요. 영하 5도에도 펄쩍펄쩍 뛰며 활동성을 자랑하는 말티즈들도 있지만 베리처럼 조금이라도 추우면 벌벌 떨고 공기가 차면 긴장하는 이중모 강아지들도 있어요. 그리고 단모종이나 소형견들만 추위에 약한 것이 아니고 강아지의 체질에 따라 다르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하 10도에서 활동성이 높은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공감이 많이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설제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아지와 겨울철 산책 시 제설제 조심하기, 강아지의 기준에 맞춰서 특정 온도로 기온이 떨어지면 옷 입혀주기, 아주 추운 날씨에는 짧게 자주 산책하기, 산책 후 물티슈로 간단하게 강아지 발 닦아주기, 강아지가 추울 때 하는 표현 알아두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